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신경통 없는 노후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공개하겠습니다. 천천히 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노년기에 너무나도 흔하게 만나게 되는 신경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고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통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신경통, 그 중에서도 노년기 신경통입니다. 신경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하시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신경 그 자체가 자극받거나 손상되어 생기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는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들이 온몸에 촘촘히 퍼져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외부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 신경이 디스크, 관절, 염증 또는 당뇨 같은 대사질환에 의해 압박되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 신경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신경통입니다. 노년층에서 신경통이 특히 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휘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은 통증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찌릿찌릿해요. 화끈거려요. 칼로 쑤시는 것 같아요. 혹은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라고도 하시죠. 이런 신경통은 몸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척추 주변,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 얼굴 3차 신경, 대상 포진 후 감염된 부위, 그리고 발끝 저림을 유발하는 당뇨성 신경병증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이 신경통이 단순한 근육통이나 관절염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냥 쉬어도 낫지 않고 약도 잘 듣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자꾸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한쪽으로만 내려가거나 감각이 무뎌진다면 단순한 통증이 아닌 신경통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경통은 원인을 명확히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종류의 신경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에게 신경통이 흔한 이유. 왜 노년기에 신경통이 그렇게 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경은 전선과 같습니다. 전기를 흐르게 하듯 감각과 운동을 전달하죠. 그런데 이 전선이 나이가 들수록 낡고 마모되고 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퇴행성 변화입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뼈와 디스크, 관절에 변화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척추 디스크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입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데 이 디스크가 바로 옆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가 찌릿하거나 허리가 당기는 통증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관절의 변화입니다. 무릎이나 목, 허리 등의 관절은 반복적인 마찰로 인해 점차 뼈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을 골국, 뼈의 가시라고 하는데 이 뼈가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 역시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원인 중 하나죠. 여기에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도 문제입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신경 말단부터 서서히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끝부터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면서 때로는 타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죠. 이를 당뇨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 단순히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디스크, 관절, 혈관, 대사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신경이 만성적으로 자극받게 됩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결국 통증이 만성화되고 그 결과 신경통은 노년기에 아주 흔한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늙어서 아프다고 넘기기보다는 이러한 원인들을 정확히 알고 적절한 치료와 생활관리를 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노인성 신경통 종류. 노인분들이 가장 흔히 겪는 신경통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아니라
신경 자체가 자극을 받아 생기는 특수한 통증입니다. 좌골신경통.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신경통입니다. 허리에서 엉덩이,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목까지 전선처럼 연결된 통증이 느껴지며 마치 전기가 흐르듯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원인일 수 있으며 앉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더 심해집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보행 시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몇 걸음 걷다가 앉아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는 보행장애가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절반 가까이가 경험하는 사실상 국민신경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차 신경통. 눈 주위, 뺨, 턱 등 얼굴 부위가 전기 오듯 짧고 강하게 찌릿해지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양치나 세수, 말하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로 통증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통증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물집이 사라졌는데도 그 자리가 계속 쑤시고 따갑고 화끈한 경우입니다. 특히 등, 옆구리, 얼굴 등에 자주 발생하며 밤에 더 심해져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대상포진 환자의 약 20-30%가 겪는 후유증입니다. 당뇨성 신경병증. 당뇨가 오래되면 말초신경이 서서히 손상되어 발끝부터 시작해 점점 위로 올라오는 저림과 통증이 생깁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 더 아프고 심할 경우 감각이 무뎌져 화상이나 상처도 인식 못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 5가지 신경통 중에서도 좌골신경통과 협착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걸음이 불편해지고 잠이 오지 않고 우울감까지 생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다행인 건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신경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좌골신경통 대표적인 하지 신경통. 노인분들께 특히 많이 발생하는 좌골신경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은 하지다리 쪽에 발생하는 신경통 중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내려가요. 앉아있으면 다리가 더 저리고 아파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좌골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가장 긴 신경입니다. 허리뼈 아래에서 시작해 엉덩이,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목까지 내려가면서 다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게 되면 엉덩이부터 시작되는 통증이나 저림이 다리 전체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통증은 단순한 뻐근함이 아니라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하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좌골신경이 문제가 될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허리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좌골신경 뿌리를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허리 근육이 긴장되거나 허리 관절이 변형되면서도 신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염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좌골신경통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다리만 아프다. 엉덩이에서 시작해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까지 연결되는 통증. 앉거나 오래 누워있을 때 증상이 악화된다. 기침이나 재채기 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이 아니라 좌골신경 자체에 이상이 생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는 보존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약물치료 항염증제, 신경안정제, 근육이완제, 물리치료 온연료법, 전기자극치료, 스트레칭, 주사치료, 신경차 단술, 통증 조절 주사 등.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초기에 진단받고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엔 만성 통증이나 보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척추관 협착증과 신경통. 많은 어르신들이 앓고 계시는 그리고 단순한 다리 관절통으로 오해하기 쉬운 질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즉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막혀버려 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몇 걸음만 걸으면 다리가 저려요.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무릎 아래가 뻣뻣해요. 이런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 특징인 신경성 간헐적 파행 때문입니다. 즉, 걷기만 하면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가 앉아서 쉬면 금세 나아지는 현상입니다. 단순한 무릎 관절염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 관절이 아닌 신경에서 시작되는 통증입니다. 이 때문에 저림, 감각 이상, 불쾌한 수심, 다리 힘 빠짐 같은 복합적인 신경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보행거리가 점점 줄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지고 심지어는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노화로 인한 디스크의 퇴행, 뼈의 돌출, 인대 비우 등이 신경을 지나는 공간을 좁게 만들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고령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사실상 만성 신경통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물, 주사치료, 물리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보행 장애가 심해지거나 소변 조절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신경감압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을 관절통으로 착각해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걸을 때 다리가 저리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신경이 보내는 비상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얼굴의 전기통, 3차 신경통. 많은 분들이 치통이나 안면 마비로 착각하고 병원을 찾는 그러나 전혀 다른 질환인 3차 신경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신경통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주요 신경, 즉 3차 신경에 압박이나 손상이 생겨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3차 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얼굴 쪽으로 눈 주위, 뺨, 턱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 퍼집니다. 그래서 세수, 양치, 식사, 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마치 전기 오듯 찌릿하고 날카롭고 벼락치는 듯한 통증이 생깁니다.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닿기만 해도 얼굴이 타는 것처럼 아파요. 입술 옆을 살짝 건드렸는데 눈물 날 만큼 아팠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치과나 이비인후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아가 아닌 신경 자체의 문제이며 특히 노년층에서 혈관이 신경을 누르거나 경미한 뇌혈관 문제로 3차 신경에 손상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3차 신경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얼굴만 아프다 대부분 좌우 중 하나, 발작성으로 짧고 강하게 반복되는 통증, 양치, 면도, 대화, 씹기 등 일상 동작에 의해 유발, 심리적 스트레스나 피로가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음.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약물치료 항경련제나 신경안정제가 효과적입니다. 예, 카르바마제핀, 가바펜틴 등 신경차 단술 통증 조절이 되지 않거나 약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3차 신경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이 고려됩니다. 수술적 감압술 혈관이 신경을 직접 누르고 있는 경우 드물게 뇌신경 감압술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통이나 안면 질환으로 오해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에 벼락처럼 아프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3차 신경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상포진 후 신경통 사라지지 않는 고통. 대상포진이 다 나았는데도 계속되는 고통,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 한쪽에 띠 모양으로 물집이 생기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이죠. 대부분은 몇 주 내에 물집이 가라앉고 증상이 호전되지만 문제는 물집이 사라진 후에도 고통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신경 자체가 나이에 따라 약해지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긴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성 통증으로 남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집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그 부위가 쑤시고 아파요. 옷만 스쳐도 살이 벗겨질 것처럼 따가워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부통이 아니라 신경이 남긴 후유증입니다. 통증은 보통 가슴, 등, 옆구리, 얼굴 쪽에 잘 생기며 밤에 더 심해져서 수면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로 베는 듯한 예리한 통증, 피부에 자극이 없어도 느껴지는 자발통, 옷깃, 이불이 닿기만 해도 아픈 이질통, 수개월 수년까지 지속되기도 함.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물치료, 신경통 완화 제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 진통제, 항우울제 계열, 신경주사치료, 통증 부위의 신경 차단을 통해 증상 조절, 물리치료, 레이저 치료, 피부 자극, 민감도를 낮추는 보조치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포가 나았으니 이제 끝이라는 잘못된 안심을 피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바이러스가 남긴 신경 손상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고통의 기간을 단축하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통증이 계속된다면 혼자 참고 마시고 꼭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평가와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신경통의 진단 방법.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면 어디가 아픈지 다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경통은 엑스레이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뼈의 상태를 보는 검사입니다. 즉, 디스크가 튀어나왔는지, 척추가 휘었는지, 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등 골격 구조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신경은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단순 엑스레이로는 잘 보이지 않고 특히 신경 손상이나 압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RI 자기 공명 영상, 신경이 눌리고 있는 정도, 디스크 탈출, 협착, 염증 여부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추 신경통, 좌골 신경통, 3차 신경통 등을 평가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 근전도 검사, 근육과 신경의 정기적 반응을 확인해 신경 손상 위치와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당뇨성 신경병증, 말초 신경병증에 효과적입니다. 신경전도 검사 NCV, 신경의 전달 속도와 반응을 측정하여 어디서 신호가 막히는지 지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환자 본인의 이야기, 즉 진술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통증이 어떤 느낌인가요? 찌릿, 화끈, 쿡쿡 타는 느낌 등. 어느 부위가 아픈가요? 자세나 활동에 따라 통증이 달라지나요? 이런 정보가 있어야 의사는 정확한 검사를 선택하고 필요한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경통은 단순히 보이는 병이 아니라 느끼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감각과 표현이 진단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건 아픈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세요. 9번째, 신경통의 비약물 치료. 많은 분들이 신경통은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약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경통은 단순히 신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근육, 자세, 혈액순환,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신경통은 복합적 접근으로 다뤄야 합니다. 도수치료, 물리치료. 전문 치료사의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키는 도수치료, 온열 초음파 전기 자극 등의 물리치료는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경차 단술.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 자극을 차단하는 치료입니다. 심치료, 전기 자극. 심술이나 저주파 자극은 신경 말단을 안정시키며 약물 부담 없이 통증을 줄여줍니다.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 잘못된 자세는 신경 압박을 유발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익히는 것이 신경통 개선의 핵심입니다. 걷기 운동.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가볍게라도 매일 걷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신경통은 단순히 쉬는 병이 아닙니다. 적절한 자극이 곧 치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 한 걸음이 통증 없는 내일을 엽니다. 10번째, 예방과 관리. 노년기의 습관이 답입니다. 신경통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물로 증상이 잠시 완화될 수는 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거나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경통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노년기의 건강한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선 정기적인 검진과 약 복용, 식단 조절이 필수입니다. 2. 하루 30분 걷기,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3. 바른 자세 유지. 구부정한 자세와 푹 꺼진 의자는 신경 압박의 주요 원인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등받이 있는 의자를 사용하세요. 4. 대상포진 예방접종. 60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으로 후유증이 큰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가벼운 근력 운동. 고무밴드나 물병을 이용한 근육 자극만으로도 신경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병원을 찾으세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통 없는 노후는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꾸준한 습관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신경통은 단순한 늙어서 생기는 통증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고 다스리면 삶의 질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은 움직인다. 이 철학을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